안녕하세요. 소아가 확대는 행복해 소아킹TV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최민규입니다. 이번 주부터 4차례에 걸쳐서 위식도 역류란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효경 교수님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효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조효경 교수님은 서울성모병원에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위장관 기능성 질환과 위식도 역류 질환을 주 전공을 하고 있는 교수님이시고요. 식도 운동 질환과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좋은 논문을 많이 쓰시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진행은 조효경 교수님이 맡아주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시간은 시작하겠습니다. 역류 질환은 너무 쉽고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연 역류성 식도 질환은 무엇인가요, 교수님?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주로 가슴 안쪽에 탄산 통증이나 속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심한 위산 역류가 되면 식도 점막을 훼손시켜서 식도염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식도염이 반복해서 이러다 보면 이게 좁아져서 협착을 일으켜서 음식을 삼키는 데 곤란을 일으키는 이런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는 이게 식도염이 반복되면서 점막이 바뀌어서 발의 식도를 만들어서 식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이제 식도와 위 사이에는 이제 관악근이 꽉 조이고 있고 횡격막의 밖에서 이를 둘러싸고 있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되는 역류 방지 벽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를 막고 있는데요. 하부식도 관악근은 항상 닫혀 있고 음식을 삼키거나 트림할 때는 열립니다. 하부식도 관악근이 약해지거나 부적절하게 열리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하게 됩니다. 왼쪽은 건강한 사람의 내시경 사진인데요. 식도 관악근이 내시경을 꽉 조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식도는 애매한 각도를 이루고 있어서 식사 후 위가 확장되면 관악근을 눌러서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위산이 식도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은 횡격막의 조음이 느슨해져서 열공이 생기고 위의 일부가 식도로 허니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평생 위식도 역류 질환을 고생하시게 됩니다.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이 관략근과 횡격막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외의 원인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산이 식도로 올라가니까 위산 과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위산이 많이 분비되면 역류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 밖에 과식을 하거나 위에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남아있으면 위 내용물이 역류가 쉽겠죠. 꽉 찬 풍선은 역류가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또 위산 과다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류가 쉬워집니다. 또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게 되면 식도의 수축운동이 일어나 위산을 위로 내려보냅니다. 이러한 청소작용이 안 되면 심한 식도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촛불 위에 손을 왔다 갔다 하면 화상이 있지 않은데 촛불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 금방 심한 화상을 입게 되죠. 마찬가지로 식도에 청소가 되지 않으면 위산이 그대로 식도에 머물면서 심한 식도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환자가 어떤 증상으로 호소할 때 역류성 식도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전형적인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흉골 뒤쪽으로 가슴이 쓰리거나 타는 듯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또는 신물이 올라가는 증상이 위식도 역류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우리가 신물이 올라가는 것은 정상인들도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신반을 매려고 앞으로 굽혔을 때 위산이 이렇게 넘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이런 건 흔히 경험하는데요. 이는 이제 횡격막이 관악근을 조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숙이면서 느슨해지고 또 보가임이 높아져서 역류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슴 쓰림이나 역류 말고도 심한 통증을 일으켜서 심근경색과 오인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또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게 되면 신경을 자극하거나 또는 위산의 방울들이 폐로 흡입되어서 천식이나 또는 기침을 갖다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위산이 후두를 건드려서 쉰목소리를 일으킨다든가 후두에 뭐가 있는 듯한 목 이물감을 일으키는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이제 환자가 기침이나 쉰목소리 이렇게 온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제 위산 역류와 연관시키기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는 식도의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 되는 경우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가슴 쓰림 같은 전형적인 증상, 내시경을 확인된 식도염은 90% 이상이 위식도 역류전의 원인이고요.
가슴 통증 같은 경우는 반수가 위식도형 질환이 원인입니다. 만성 기침이나 천식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낮아서 한 20% 정도, 쉰 목소리라든지 목 이물감도 한 20% 정도에서 위식도형 질환이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기침으로 왔을 때 어떤 경우는 이 환자가 역류 때문에 생기는 기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기침이나 천식을 호소하는 환자가 휜골 뒤쪽으로 가슴씀이나 타는 증상이 일어나거나 신물이 넘어오는 전형적인 역류 증상이 동반되어 있으면 위식도 역류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역류는 대개 식사 후나 야간에 누웠을 때 심하기 때문에 식사 후나 야간에 누웠을 때 주로 기침이 일어난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지만 이제 흡연이나 약물 같은 기침을 일으키는 약물을 먹는다거나 또는 천식이나 후비루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위식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쪽 호흡기 질환이나 또 이비인후과 질환에 의한 기침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후두 증상도 모든 위식도형 질환에 의한 게 아니라 20%만 위식도형 질환이거든요. 특히 후두 증상은 이제 위산 역류 외에도 후두를 자극한 여러 원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가 뒤로 넘어와서 후두를 자극한다든가, 또 목소리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신목소리가 났다든가, 또 대기모음이라든지 기관지염, 여러 요인들이 다 후두를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산 역류는 단독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원인 하나라고 생각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증상에서 위산 역류만이 단독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이제 좋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증상에는 어떻게 잘 치료가 되고 하는 증상에 따른 성적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시카고 대학의 피터 칼리라센 교수가 이렇게 정리한 표현인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보시면 전형적인 증상이라든지 식도염이 있는 경우 가슴 통증은 아주 삼분비 억제제의 치료가 잘 되는군요. 그 말은 이제 역시 전형적인 증상이나 식도염, 가슴 통증은 위식도 역류 질환인 경우가 많고요. 기침이나 신목소리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에서만 약제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 말은 위식도 역류이 단독인 경우는 좀 적다는 뜻이겠죠. 약제 치료의 성과를 보더라도 후두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인 경우는 다른 질환의 원인일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모든 증상을 다 역류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치료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가슴 통증은 이제 심장 원인과 구별해야 되는데요. 심장 질환이나 통증은 이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말하는 건데요. 이때는 운동으로 심한 심장에 부하가 걸렸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역류가 잘 일어나는 시기인 식사 후나 밤중에 누워있을 때 발생하는 통증은 위식도형 역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에 발생하는 심장일 가능성이 많고 운동과 관련이 없다면 위식도형 질환으로 의심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심인성 흉통은 심근경색이면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류가 원인이 의심이 되더라도 반드시 심장 정밀 검사를 받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만성기침이나 쉰목소리도 역류를 의심해서 먼저 치료를 시도할 수 있지만 단기간 치료에 낫지 않은 데면 반드시 호흡기의 정밀 검사, 후두의 정밀 검사를 같이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전형적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전문 검사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가 말씀한 증상 중에 역류라고 해서 왔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역류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류로 오인될 수 있는 증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역류라는 것은 가슴으로 위액이 식도로 넘어와서 가슴쓰리나 타는다는 증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때 위액이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가슴까지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입으로 음식물의 위액이 나왔다 또는 공기가 나온다 하게 되면 역류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식물이 입으로 넘어오는 건 대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식도 아칼라지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관악근이 꽉 조여져 있어 음식물과 침이 위로 못 들어가고 식도에 고여 있다가 입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밤중에 누워 있다가 넘어오게 되는데요. 식도 아칼라지가 역류 질환과 오인하기 쉬운데 이때는 관악근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 삼킬 때 곤란한 삼킴 곤란이 동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가 삼킴 곤란이 동반되어 있으면 위식도 역류이 아니라 식도 아칼라지아일까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간혹 음식물이 넘어온다고 해서 위식도 역류로 치료받고 있다가 저희 병원에서 아칼라지아로 확인되는 환자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두 번째는 구토인데요. 구토는 이제 본인이 구토에 싼이 있다가 이제 토하게 되니까 금방 환자분들도 이거는 인식이 쉬운데요. 구토와 비슷한 이제 되새김이 약간 역류하고 좀 혼동이 되거든요. 되새김이라는 것은 이제 구토의 전 증상, 뭐 입이 뭐 침이 고인다든가 뭐 메스껍다 이런 거 없이
가만히 식사나 식사하고 직후에 쑥 하고 그냥 소량의 음식물이 입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음식이 넘어오면 씹어 다시 삼킨다거나 또 뱉어내는 그런 걸 이제 되새김이라고 합니다. 되게 특징은 이제 보통 식사 중이나 식사 후 30분에 일어나고요. 그냥 쑥 넘어오고 소량인 것 이런 걸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되새김이 진다면 이제 환자에게 횡격막 호흡 같은 걸 배우면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트림은 이제 삼킨 공기를 뱉어내는 행위인데요. 트림이란 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속이 불편하면 트림으로 해소하는 경험이 있어서 본인도 무의식적으로 트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림이라는 것은 한번 공기를 뱉어내면 그 다음에 이제 위가 진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공기가 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고 나오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처음 한두 번 하는 트림은 그래도 증상에 도움이 있지만 반복하는 트림은 전혀 증상을 호전시킬 수 없고 그대로 남았고 반복하게 되거든요. 사실 트림을 반복한다 그래가지고 뭐 유가 튼튼해진 것도 아니고 괄약근이 튼튼해진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중단을 해야 됩니다. 트림에 사용하는 근육은 본인이 다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고요. 대신에 본인이 공기를 삼키는 버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수영을 한다든가 또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 또 허겁지겁 먹다 보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버릇이 있는지를 살펴서 교정을 하는 것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위식도 역류는 실제로 입으로 뱉어내는 경우는 아닐 경우가 많겠네요. 그러면 이제 음식이나 공기를 입으로 뱉는다든지 되새김, 트림 이런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위식도 역류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단순히 식도 증상뿐만 아니라 가슴의 통증, 호흡기 증상, 후두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증상을 잘 보면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여러 상식이 많이 풍부해져서 후두 증상 또는 기침, 천식 같은 경우도 무조건 위식도 역류질환하고 단정하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오신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치료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 보여드렸듯이 치료제의 반응이 한 20-30%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다른 원인도 있다. 특히 심장 같은 경우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배제하는 검사도 동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식도 역류질환에서 조희경 교수와 같이 논의해봤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전형적인 증상 외에도 후두나 호흡기 증상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주의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호흡기 증상이나 후두 증상이 있을 때 무조건 역류질환을 단정치 말고 전문의 선생님의 공부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 다른 과의 진료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주는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는 조영 교수가 이제 역류질환의 진단, 또 약물 치료, 또 수술 치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확행 TV였습니다.